안전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승인을 받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어떻습니까? 이사회에는 안전보건 분야는 각 사업장, 공장장 책임하에 알아서 해야지 그걸 이사회에 올리고 그런 건 없었죠. 왜냐? 그거는 알아서 그냥 생산을 하되 거기에 상응하는 부수적인 안전은 너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이사회에서 안전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유해 작업 도급 금지. 위험한 작업은 거의 대부분 다 하청 협력으로 돌리고 작업하기 좋은 조건의 작업은 원청에서 한다. 그리고 일반 사회 또 일부 시민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위험의 외주화. 사고 나고 사망하고 다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협력 하청업자 직원들이다. 원청에서는 사고가 안 난다. 이것이 바로 위험의 외주화지 않느냐. 그래서 유해한 작업을 도급을 외부로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법을 지금 정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런 어떤 위해 작업, 이사회 추락, 정부 주도의 무죄 이런 걸 했을 때 세부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주요 정책 수단은 어떤 게 있는가? 지난주에 잠시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노동자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 범위를 확대했다. 두 번째는 물질안전보건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노동자 작업 중지권을 명확하게 했다.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작업을 할 때 만약에 위험할 것을 우려가 된다면 과감히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하고 지휘에 통해서 신고해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위험을 작업 중지를 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조항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위험의 외주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청 사업장의 전체 원청이 제공한 장소 중에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를 다 이제는 과거는 어떻습니까? A라는 사업장이 일단 만평이다. 만평에 3,000평만 하청업체 줘가지고 했다. 그 사람이 거기서만 일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전체 공정 내에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계되어 있으면 어쨌든 원청이 관리하는 제공하는 장소 중에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모든 그 사업장 안에는 다 위험을 외주화해서는 안 된다. 관리를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 조금에 말씀드린 대로 도급할 수 있는 것은 수원, 납, 가도뇽, 재련 이런 어떤 사항은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 사용, 작업의 산의 도급을 금지하고 잘하다가 A 공정 들어와서 B 공정 가고 C 공정 위험하니까 그걸 도급만 줘버렸어. 그럼 B 공정 다시 원청에서 또 E 공정, F 공정 다시 또 다음 출하 공정은 또 도급을 줬어. 도급을 주는 것이 위험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 작업장. 예를 들어가면 출하 공정 같은 데는 어떻게 제품이 나오면은 적정 용기로 해서 포장을 해서 그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동한다든지 이런 거는 관계없겠죠. 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수원이나 납, 가도뇽 아주 이런 어떤 부분에 위험하고 보건상에 위험하고 안전상에 위험한 거는 도급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발주자 및 도급인이 의무신설, 발주자와 도급인이 건설공사에는 필히 해체 작동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치도 같이 발주자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된다. 노동자 사망 시 형량을 가중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년 이내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2회 이상 사고가 나면 안전을 배 이상, 그리고 5년 같은 5년 형량이 나온다 그러면 5년을 반나라가 7.5년을 한다. 이렇게 금액도 늘어나고 형량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원청이. 그 다음에 수강명령, 노동자 사망으로 인해서 유죄가 선고되면은 거기에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 사회봉사활동을 시도록 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부적인 차원의 안전보건 정책을 하는데 수단이 뭐냐? 여기 말씀하신 크게 대표적으로 9개 정도의 이런 수단을 가지고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면 안전보건 정책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렇다면 안전보건 정책의 변화는 발주자, 원청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책임을 강화. 두 번째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계획 단계에서 설계 단계, 그리고 시공 단계별 안전관리를 명문화를 시켜놨다. 그러면 과거에는 안 그랬느냐? 물론 과거에도 이래 하도록 돼 있었어. 이 체계와 법조항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건설할 때는 계획하고 설계하고 알아서 잘 해라라고 돼 있지만 이제 이거를 건설 계획과 설계와 시공 시에 안전관리를 명확하게 해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건설도 그렇죠. 계획 단계부터 안전 확보, 그 다음에 설계 단계부터 안전 확보가 완벽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 벌칙을 강화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5년 이내에 중대재해 발생 시에 가중처벌하겠다. 그 다음에 200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겠다. 그 다음에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원청과 하청 공동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어찌 보면 좀 딜레마인데 원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공사를 하청 의회에게 줄 때 모든 걸 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든 작업이든 뭐 인력 관리 모든 걸 다 너희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이 없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원청은 하청에 작업은 주되 그 대신 작업을 줄 수 없다는 것 아까도 도금관계라든지 위해 위험 작업을 못 주는 것 있죠. 그거 말고 일반적인 작업을 주더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법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유형. 지난주에 잠깐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정책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964년도의 정책 분류의 효시 이를 보면은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배분정책으로의 분류, 구성정책을 추가로 해서 한다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배분정책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분정책은 특정한 개인, 집단,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 일부분에게 이익과 서비스를 배분하여 주는 정책.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혼동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 일반 시민이 아니다. 그리고 집단, 시민단체 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기선로가 진행한다. 또는 교량을 놔야 된다. 그런 집단.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 일부분에서 이익과 서비스를 배분하여 주는 정책. 그럼 과연 무엇이실까요? 먼저 보면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 사회 가본 간접 자본주의를 자본을 구축하는 거죠. 울산에 항만, 신항만을 건설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역 주민들과 이는 유리하겠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으로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 적정하게 배분합니다. 울산시에 신항만 건설해주고 공항도 동남권, 지금 김해공항입니다. 동남권 공항도 울산에 건설해주고 또 KTX 도 울산에 있고 또 울산에 또 열악한 국립산업박물관도 지어주고 또 울산에 또 열악한 또 대학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배분 정책에 과연 우리로 봤을 때는 이익 차원에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서비스 받는 차원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걸 배분해주는 정책. 어떻게 배분해주는 건가?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수출 보조금.
융자금의 지원,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상당히 중소기업 어렵죠. 그리고 이번에도 재난기금으로서 했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일반 관광 서비스 업체 그런 예년에 비해서 거의 뭐 제로 상태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재난기금으로서 우리가 보조금을, 융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또 기업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대한 수출. 지금은 우리가 수출뿐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게 고사 상태지만 수출을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수출 장려금도 주고, 그 다음에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의 지원, 농어민 사업 관련해가 뭐 직불제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어떻습니까? 농촌 지역에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도 어떤 교량도 놔주고, 또 거기에 농촌 지역에 각종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거기에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비치해주고 가지고요. 그다음 국공립학교를 통한 어떤 교육 서비스 제공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해주고, 또 울산광역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남구에 할 건가, 중구에 할 건가, 동구에 할 건가, 북구에 할 건가, 울주군에 할 건가 배분을 해주는 거죠. 적당하게. 근데 이거 배분하면 어떻습니까? 님비 현상, 예를 들어 뭐 장애인 특수학교 같은 거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반 뭐 초, 중, 고등학교는 우리 지역에 들어달라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배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님비 현상 관련해서 어떤 좋지 않은 시설을 가지고 가는 대신에 어떻게 또 좋은 시설도 하나 또 준다. 이렇게 우리가 원전도 고려 원전, 울성 원전, 부산과 월성에 경주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치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관 원자력 한수원 본사를 경주에 주겠다. 그 다음 또 기장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지역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중간에 끼어있는 울산을 봤을 때는 거의 수혜를 못 받는 이런 어떤 현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원전 해체 산업단지 같은 거는 우리 월성 원전과 고려 원전 사이에 있다 보니까 울산과 부산에 인접해서 우리가 또 산업단지도 우리가 그게 바로 배분 정책이다. 그 다음에 울산 관내 학교 건설이나 이런 등등 일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혜택 수준을 할 때 우리 배분 정책을 한다. 배분 정책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어느 한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서 나오면 그 지역의 소시사 도로라든지 큰 공공의 개념은 엄청난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대통령 되면은 어느 지역에는 엄청난 뭐 도로 사정도 좋아지고 또는 그 어느 대통령 또 어느 지역에 또 대통령이 출마하고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그 주위에 지도를 예산이 많아요. 어쩌면은 배분 정책이 똑같이 해놓음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배분 정책을 하는 데는 다 거기에 관련된 특정인의 개인, 집단, 그 지역 주민들하고 국민의 일부분에서 이익과 서비스를 주는 어떤 정책을 우리가 배분 정책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이 12주 우리 학습 시간입니다. 이제 총 14주 학습 시간에 16주는 우리가 기말고사 기간이고요. 15주는 이제 보강주기 때문에 이번 우리 학기에는 보강은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보강을 했기 때문에 없는데 14주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고 16주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이렇게 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12주니까 13주, 14주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안전보건 정책, 물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서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하고 계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정부 정책은 뭔가, 내가 몸담는 기업이 우리 기업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 방침, 기업은 정책이라고 하지 않아요. 방침이라고 해요. 우리 온화의 방침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울산 있으면 울산 공장의 안전보건 정책 방침 이렇게 하고, 또 개인으로 했을 때는 내가 원래 어떻게 하겠다.
원래는 뭐 코로나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 사업된 게 다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됐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에도 나는 개인의 정책이라고 하지 않죠. 내 개인의 계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개인의 계획이나 기업에서도 방침이나 또는 그걸 또 큰 틀에서 정부는 책무 또는 정부의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쪼록 안전보건 정책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안전보건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됨에 따라서 우리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 전체의 근로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데에서는 기업도 안전하고 또 우리 근로자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2주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